안녕하세요. 유민치과 지준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지난번에 이어서 단계별 디지털 진료 도입 비용 효과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3D 프린터나 구강 스캐너 각각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제품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 스캐너를 얘기할 텐데요. 현재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구강 스캐너들이 모두 사용할 만한 수준입니다. 사용할 만한 수준이란 것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강 스캐너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제품이 한두 개 정도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임플란트 전압 보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G앱이나 벤치프라이시로나 제품 말할 것 없고요. 메디트 혹은 이제 넥시스, 예전에 케어스트림이죠. 그런 제품도 가능하고 샤이닝 3D 같은 중국 제품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해외에서 제공받아가지고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더 연가의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제품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구강 스캐너로 내가 뭐가 더 좋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제쳐주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비싼 구강 스캐너가 있고 좀 저렴한 구강 스캐너가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흔히 말하는 고급형 구강 스캐너들은 대략 한 4천만 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보급형 제품은 1,00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가장 큰 차이는 테크닉 센시티브입니다. 이거로 뭘 더 할 수 있고 뭘 더 할 수 없가가 아니라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사람 손을 많이 탑니다. 보급형 제품은. 즉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위원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스캔을 한번 하더라도 그냥 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각도를 많이 틀어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특정 행위를 많이 해줘야 되고 시간을 좀 더 오래 머물러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부가적인 어떤 행위를 내가 추가해줘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생기면은 잘 훈련된, 잘 교육된 위생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잘 교육되기까지가 문제인 거죠. 잘 교육되거나 잘 훈련되기까지 허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즉,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은 그냥 이 스캐너를 내팽개쳐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절반의 정도 스캐너는 멈춰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같은 경우는 고급형 제품입니다. 오히려 보급형 제품은 절반 이상의 제품이나 멈춰 있습니다. 아마 보급형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구강 스캐너가 이렇게 밖으로 멈춰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내팽개친 거를 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이유는 내가 그냥 적당히 하니까 안 되네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급형 제품은 테크닉 센시티브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신경 써주셔야 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 그리고 현재 스캐너는 속도 무미합니다. 스캐너의 속도는 모두 빠릅니다. 이제 다들 전화 금방 스캔하고요. 속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나중에도 말하겠지만은 스캐너를 하다 보면은 가다 멈추는 경우가 있죠. 멈추는 경우는 이제 이게 스캐너는 연속적인 스윙 알고리즘을 가능한데 이 머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멈추게 하는 거지. 즉 아래 지금 말하려는 그런 세 가지입니다. 즉 멈추냐 안 멈추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속도 자체, 정확성 자체 이런 건 이미 주제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구입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한 세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하나 신도입니다. 신도라는 것은 포커스죠. 우리도 스캐너도 일종의 광각 장치이기 때문에 포커스 할 수 있는 포커스 거리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치아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가 좀 다양합니다. 엣지 부분이랑 치경부 부분의 포커스가 다르죠. 하지만 그런 같은 경우는 스캐너 각도를 조절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내입니다. 인전면 박스 이런 거 그냥 깊죠. 무조건 교환면을 스캔해야 되는데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 조절이 잘 되는 제품들이 인레이 같은 깊은 마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스캔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쉽게 스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제 스캔이 된 뒤에도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면 처리. 흔히 말하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스캔을 해보셨을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매끄러운 표면에서 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표면이 매끄러우면은 정반사가 일어나거든요. 정반사가 일어나면은 스캐너가 여기에 거리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거랑 비슷한 거라면은 우리가 거울을 두 눈으로 봤을 때 특히 상가법 스캐너 같은 경우는 큰 거울이 있다 치면 우리가 거리를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움직여야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눈과 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반사 재질에 매우 약합니다. 난반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메탈이 있거나 그러면은 스프레이 뿌리라고 하죠. 스프레이 뿌리면은 이제 난반사로 바꿔줍니다. 이 표면 처리를 잘하는 제품들이 유리합니다. 특히 스캔바디 같은 경우에
매끄러운 샤이니한 재질이 많고요. 그리고 입안에 예를 들어 뭐 골드 크라운이 있거나 메탈 크라운이 있거나 혹은 아주 샤이니한 인레이나 아말감 같은 경우 있었을 때도 이런 것에 표면이 처리에 불리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는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임플란트 스캔 바디 때문에 표면 처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덜 센시티브하죠. 그리고 블리딩입니다. 블리딩은 앞선 두 개만은 원리가 조금 다른데요. 앞선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스캐너의 어떤 구간 알고리즘이 콤포칼이랑 트라이앵귤러 방식이 있는데 콤포칼 방식이 훨씬 더 둘 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블리딩은 조금 다른데요. 블리딩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피가 이렇게 나면 일단은 피가 덮여서 뭐 많이 나면은 피가 덮인 부분은 스캔이 안 됩니다. 단 이제 피가 애매하게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진 끝에 이제 애매하게 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피가 조금만 나도 스캔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피 나는 영역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넓게 잡아가지고 스캔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하지만 어떤 제품은 피 나는 영역만 정확하게 인식해가지고 치아와 피를 명확히 구분해서 이제 스캔이 잘 되어야죠. 이제 이런 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발달된 이제 스캐너가 훨씬 더 덜 민감하고 러닝 커브가 낮습니다. 대신 이제 비용이 좀 비싸죠.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스캐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에이틴스 제품 현재 아직 국내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실제로 다 보유했거나 다 오랫동안 테스트했던 제품이고요. 왼쪽에 있는 세 개, 프라임 스캔이랑 트리오스, 아이테로 같은 경우에 4천만 원대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은 모두 다 보급형 제품이고 1,000만 원대 정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한 20개 넘는 스캐너가 있고요. 전 세계적인 플랫메카 정도 정도는 이제 콤포칼 방식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 제품은 다 트라이앵귤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러 방식이 훨씬 더 가격이 만드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보시면은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 등급으로 분류했는데요. 한 2단계 정도만 되면은 모든 케이스가 다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닉 센시티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급형 제품은 세 제품 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다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제품들 사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했는데요. 세 제품 다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해 봐서는 괜찮은 제품인 거죠. 그리고 핸들링은 스캐너를 좀 잘하시는 위생사 선생님들은 핸들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상 비유할 때 스캐너를 잘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테라노로 벌처 컨트롤하는 거랑 프로토스로 드라곤 컨트롤하는 거 말하는데, 능숙하신 분들은 핸들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테란으로 버처 컨트롤을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핸들링에 좀 유리한 무선 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가볍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부가적으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무선 같은 경우는 지원되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스캐너 카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무선이 잘 지원되는 제품은 3D 스튜디오스랑 그다음 케어스트림 제품 정도 무선이 잘 지원되고요. 나머지 제품은 약간 잘 지원이 안 되거나 혹은 아직 출시가 안 됐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신도랑 표면 처리한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고요. 블리딩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우리 병원과 가격을 맞춰보고 우리 병원이 과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잘 이게 이 러닝컵을 잘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 봐서 이제 스캐너를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좋은 점이라면 스캐너 가격은 최근 2, 3년 사이에 의사들이 좋은 거죠. 이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옆에 있는 상위 3개사 정도 제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메리트가 이제 보급형 시장의 어떤 지평을 열었고요. 1,000만 원대 스캐너 지평을 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중국 제품들이 아니면 다른 제품들이 급속도로 따라왔습니다. 급속도로 따라오다 보니까 현재 중국 제품이 뭐 샤이닝, 판다 이런 라이드 스타 이런 데가 있는데 모두 다 1,000만 원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요. 성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옆에 있는 제품들은 상위 고급형 제품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모든 케이스에 사용할 만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 덕분에 상위 고급형 제품들도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임 스캔 같은 경우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지만 뭐 초창기 처음 출시했을 때는 제가 5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새롭게 나오는 프라임 스캔 같은 경우는 제가 3천만 원 초반 정도로 지금 듣긴 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제품들도 이제 3천만 원까지 쭉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보급형 제품들이 원체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성능이 잘 나오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000만원대, 이 1000만원 이하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틴스 제품은 중국 제품인데요. 5,000달러 정도입니다. 뭐 국내에 들어온다 그래도 한 600만원, 7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하였는데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2, 3년 뒤 정도 되면은 스캐너 가격은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보급형 스캐너 가격은 대부분 1000만원 언더에서 형성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더 많은 제품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경쟁을 시작한다면 가격이 더 내려가는 건 명확한 거죠, 이제.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구강 스캐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3D 프린터는 먼저 구입하시기 전에 이거를 생각해 보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아마 3D 프린터에 대한 강의는 별도의 강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3D 프린터는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스캐너에 비해서. 역시 3D 프린터 역시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3D 프린터를 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3D 프린터도 생산 장비이다. 생산 장비이기 때문에 누가 디자인을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장님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위생 선생님에게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기공사 선생님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외주로 디자인을 의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보철은 인레이 그리고 임시치아 가이드 정도인데요. 이걸 과연 누가 디자인할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위생사 선생님한테 디자인을 맡긴다는 거는 위생사 선생님이 이제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디자인을 푸시한다는 거는 이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팅만 위해서 기공사 선생님 고용한다는 거는 이제 오버슈팅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면 되지 않냐? 원장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원장님의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지죠. 그럼 외부에 의뢰하면 되잖아. 현재 외부 의뢰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이드 같은 경우는 잘 발달되어 있고요. 가이드 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원활히 잘 어느 정도 이제 암암리에 이제 소규모 경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가이드처럼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4쿼터부터는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3D 프린터를 구입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슬라이싱, 후처리, 관리에 대해서. 일단 슬라이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아시겠지만 3D 프린터는 슬라이서라는 특수한 목적의 출력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3D 프린터를 배치하고 거기다 서포트라 부르죠. 이제 서포트라는 걸 달고 이런 걸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먼저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이 즉 내가 이 레진과 이 프린터가 있을 때 이걸 설정값을 잘 잡아 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 프로파일이 잘 잡혀 있고 슬라이싱이 쉽게 될 수 있는 프린터를 사셔야 됩니다. 프로파일이 잘 잡혀 있다는 것은 프린터랑 레진마다 출력할 때 세팅값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린터에서 어떤 레진은 광량을 얼마로 하고 얼마 정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출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회사가 레진 따로 만들고 프린터를 따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값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이제 뭐 구루 같은 원장님 분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 하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회사 걸 먼저 구입하셔야 내가 구입한 다음에 트라이얼 앤 에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슬라이싱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인레이 같은 경우 슬라이싱이 좀 많이 까다로운데요.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주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대단히 잘 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요. 주로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가의 제품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아래 거와는 다르게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스캐너를 판매하는 회사랑 얘기해봐도 위생사 선생님들이 잘 처리를 못합니다. 의외로 오히려 후처리나 관리는 위생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잘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슬라이싱을 잘 못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슬라이싱이 잘못되면은 무조건 보철은 잘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잘 되는 제품 혹은 최근에 어떤 제품 오토 슬라이싱이 되는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오토 슬라이싱을 제공하는 경우는 아닌데요.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사용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후처리는 말해드린 것처럼 현재 대부분 다 레이저 계열, 즉 레진을 가지고 만드는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FDM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세척을 해야 되고요. 후경을 해야 되고 서포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편하게 되는 제품 사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프린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거는 레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진을 쓰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진과
프린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린터를 사고 어떤 레진을 사고 당연히 그리고 세척기와 경화기도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세척기를 사고 어떤 경화기를 살지 그거를 잘 고려해서 즉 경화기 같은 경우는 레진에 또 맞춰 사야 됩니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레진에 맞춰가지고 경화기를 사야 되고 그래서 경화기에서 얼마를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고민해서 사야 되는 거죠. 후처리를 잘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척을 과하게 된다. 덜 경화하게 된다. 당연히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슬라이싱이나 후처리나 결과에 너무 큰 디자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게 좋고요. 관리는 우리가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수조에 레진이 들어 있습니다. 수조는 레진에 들어 있는데요. 이 레진이 중간에 스스로 중합된다던가 빛에 노출되면서 아니면은 달라붙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진을 교체한다던가 레진에 거름만 거른다던가 아니면 수조를 교체하던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수조 교체하고 그리고 레진을 폐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데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수조를 교체, 어떤 제품 수조가 하나에 150만 원입니다. 교체 못하죠. 어떤 제품 그에 비해서 그냥 몇천 원, 몇만 원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품은 150만 원짜리 제품 대단히 좋겠죠. 이제 아마 되게 고가의 제품입니다. 성능 잘 나오고. 하지만 이거는 관리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때마다 어떤 직원이 와서 레진 다 거르고 이러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직원들이 잘 이걸 하면 좋은데요. 이거 역시 직원들이 잘 하지 못했을 때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제품, 관리가 잘 되는 제품들은 다른 의미는 소모품이 저렴하다는 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이나 후처리나 관리나 디자인만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3D 프린터는 국내에도 꽤 많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쓴 것인데요. 이전에는 왼쪽에 써 있는 것처럼 맥스텐트나 오스템, 플래시포진에서 나온 제품들이 모두 DLP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3D 프린터를 이제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눌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진 않고요. 훨씬 더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고가의 제품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LCD 방식 제품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LCD 방식 제품들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프린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오스템이나 사이언웨드, 플래시포진 나온 제품들 모두 한 5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죠. 예전에 불과 4, 5년 전에는 다 1000만 원이 넘었던 걸 생각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심지어 해외 제품인 프로즌 이런 거는 100만 원 언더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저런 걸 구입하시면 아까 말한 대로 레진 프로파일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슬라이싱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격은 쌀지 몰라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신경 쓸 걸 고려한다면 그렇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속도라든가 미세 제형성, 출력 안정성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대동소이한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관리의 편의성, 슬라이싱을 어떻게 하냐, 레진 프로파일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 나온 이제 프린터도 곧 발매가 되는데요. 특징이 매우 빠릅니다. 속도가 임시치하 출력에 대략 한 5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매우 저희가 속도를 올려놨고요. 슬라이싱도 저희는 자동으로 되게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슬라이싱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해놨죠,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치과에서 사용하기 훨씬 더 편리한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에 대한 저희 제품인데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시간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한 7분 만에 한 1치, 2치 정도 제공해 드리고요. 오토 슬라이싱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원내에서 인내이 같은 경우, 임시치아 같은 경우 한 5분, 인내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면 이제 치과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비교표이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임시치아나 인내에 대해서 하실 수 있죠. 특히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인내를 다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한 30분 정도면 제약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예전에 세렉으로 제약했을 때에 비하면은 이제 비용도 엄청 훨씬 더 낮고요. 그리고 세렉으로 제약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건 저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고요. 디지털 진료를 도입했을 때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돈이 덜 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디지털 진료를 도입해서 그거를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었을 때, 즉 러닝 커브에 대한 비용을 넘게 되면은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후술하겠지만은 처음에는 비용이 좀 높아요. 도입하는 비용도 있고 러닝 비용도 있죠. 하지만은 그게 다 극복이 되게 되면은 계당비용이 훨씬 더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캔하는 시간을 비교하면은 스캔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전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러버 임프레션 떴을 때와 지금 구강 스캔해서 전학을 한다 비교했을 때 체어 타임이
3분의 1, 4분의 1도 안 돼요. 비짓, 즉 방문 횟수도 예전에 비해서 예전이 뭐 6번이었다면 한 번, 두 번으로 줄을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죠. 체어 타임이 줄고 방문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위생 선생님이 그만큼 덜 투입되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인건비가 제일 높죠. 모든 치과 비용 중에. 그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자 만족도도 엄청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단계가 높을수록 그건 효과는 큰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를 높이려면 대신 병원의 매출도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치과는 이렇죠. 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높은 비용에서 매몰되고 맙니다. 더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궁합 스캔 인상 체득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릅니다. 이제는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싱글 임플란트에 대해서 진행한다면 겹 체크하는 시간이나 하악 체크하는 스캔하는 시간, 하악 추가 스캔하고 도포하고 이런 시간을 다 합치더라도 쭉 다 합쳐서 1분 41초밖에 안 돼요. 3분이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겠지만 2, 3분이면 싱글 임플란트는 끝납니다. 너무 편리하죠. 러버 임프레션 굳는 데만, 한악 임프레션 굳는 데만 5분이 걸려요. 미스까지 하면은 기본 30분입니다. 시간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프리, 완벽한 모델 프리 생산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완벽한 모델 프리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강 스캔을 통해서 모체를 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그래가지고 인상이랑 같이 떠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델을 출력해서 적합을 본다든가 아니면 스캔바디 바직을 만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구강 스캔에서는 나머지 방법들은 특히 모델을 출력해서 적합을 보는 거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고요. 그냥 바로 디자인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모델 프리했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한 2배, 3배씩 늘어갑니다. 이전에 기공사 3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거래하는 기공소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공학 스캔 엄청 잘해, 지식이 많아, 이만큼 알고 있다 그래도 기공소에서 이만큼 알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맞춰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대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기공소에서 모든 걸 다 잘한다 해도 내가 아는 지식이 있냐면 우리는 이 정도 케이스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시스템의 부재 같은 게 있기 때문이죠. 난 이만큼 알고 싶은데 이 기공소가 이만큼밖에 몰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다른 기공소를 찾거나 이만큼 해주는,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 기공소를 끌어올리는 건데 이 기공소를 끌어올리는 비용은 원장님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트라이 앤 에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은 모두 다 환자의 불평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장님에 대해서 그걸 감내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감내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치과와 기공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내가 처음 구강 스캔을 도입했을 때 얘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는 간단한 케이스부터 하면 좋습니다. 내가 세미나에서 봤는데 막 전화포처를 이렇게 화려하게 하시는 그런 기라상 같은 원장님 거를 보고 먼저 그걸 도전한다 한다면은 원장님도 힘들고요, 직원도 힘듭니다. 중간 알아야 될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걸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좀 경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교합이 안정적이고요, 한 1에서 3치 정도죠. 임플란트나 크라운, 특히 임플란트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크라운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프랩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인레이가 언뜻 보면은 간단할 것 같지만 문제는 인레이 자체는 간단할 수 있는데요, 구강 스캐너들이 인레이를 잘 스캔을 못합니다. 아까 말한 신도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인레이 스캔하는 것 자체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구강 스캐너들 몇몇 스캐너들은 인레이 스캐너에서 좀 약함을 보입니다. 약함을 보이기 때문에 인레이가 와동이 잘 스캔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진심의 인레이를 하이브리드 세라믹이나 레진 인레이를 추천해 드리는 게, 레진심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어떤 문제점들이 같이 레진심을 인해서 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레이 하실 때는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인레이 스캔이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이제 좀 치아 개수를 늘리는 거죠. 구치 여러 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구치 여러 개를 했을 경우에는 교합이 조금씩, 교합은 있는데 교합이 좀 안 맞을 수 있죠. 프리핸드의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프리핸드의 어떤 교합 체득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공소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건 없는데요, 이제 병원에 있는 진료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 잘 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프리핸드, 교합이 불안전한 데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교합이 불안전한 치아, 예를 들어
임시덴치를 쓰고 있다든가 전화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구강 스캐너 할 때 구강 스캐너로 이제 내가 전화 교합을 어떻게 체득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기공소도 잘 알아야 되고요. 치과도 잘 알아야 됩니다. 즉 위생 선생님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양쪽이 서로 잘 알아간다는 지식이 같다는 수준 하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어느 정도 기공소도 지식 수준이 따라오고 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때 그때 진행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전화를 스캔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은 나머지는 다 안 쓰고요. 비효율적인 건 다 제쳐두고 딱 효율적인 건 딱 하나만 쓰고 있는데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내가 진행할지 그런 것도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지난 강의에서도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뭘 할 수 있냐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효율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초를 내가 진행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뭘 사야 하냐면은 당연히 다 사면 좋습니다. 다 사야 그 기라성 같은 원장님들이 하셔 보여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점점 이런 걸 다 사지 않아도 디자인 외주 서비스라든가 생산 외주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를 점차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 초기 비용이 한 수천만 원에서 한 2억까지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지 비용은 별도입니다. 여기서 유지 비용은 어떤 AS 그다음에 소모품 그리고 내가 추가적인 인력 주로 기공사 선생님들이죠. 그들을 고용했을 때 고용 비용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했지만 교육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공소는 경소에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은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의 최근 구강 스캐너가 이제는 기술적으로 점점 완성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급형 제품도 대부분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새로 나온 제품들도 처음부터 못 쓰는 제품이 아니라 이미 출시하자마자 쓸만한 제품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몇몇 회사를 보면 제품들을 보면 수년째 안 바뀌고 있습니다. 안 바뀐다는 거는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현재 방식에서는 기술적으로 거의 성숙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강 스캐너는 점점 더 보급되고 있죠. 치과는 이제 이것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강 스캐너가 보급된다면은 우리의 진료 일부가 디지털로 전환되어 있다는 거죠. 0과 1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대표적이었죠. 현재 AI 디자인도 소프트들이 나오고 있고, 뭐 3CA 같은 경우 이미 상용화를 시켰죠. 일부 케이스 한정적이지만요. 그걸 왜 환자를 관리하는 법, 환자를 상담하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디지털 진료 도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빨리 변합니다. 더욱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이전과는 변화와 속도가 다른 거죠. 한 10년 뒤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마 진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직 한 10년 이후에까지 진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스텝을 좀 빨리 내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변할 것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스텝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